병원에서 그 전이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버님은 지금 증상들 중에서 내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네. 계속 그 의사 선생님하고 수술했던 그 병원만 다녔는데 제가 당뇨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술하고 담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 지금도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아직 전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한방 이걸 보니까는 이런 게 어떻게 뭐 치료가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 수술하시고 이렇게 아프신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팍팍 드실 거예요. 예. 네, 한방 치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요거는 일본에서도 의사가 한약과 양약을 둘 다 쓰는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 치료 도중에 생긴 내 몸의 체력 저하나 안 그러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약으로 케어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이후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체력이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당뇨가 좀 더 심해지거나 소변이 옛날 같지 않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방치료가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방치료 하기 이전에 양약치료들을 했을 때 안 듣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뭔가 항바이러스제가 잘 듣지 않았거나 간염에 대해서 치료하던 부분들이 잘 듣지 않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방치료에서 좀 도움을 주고 2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좀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방치료는 결국 내 몸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더니 간염까지도 나아졌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 전체를 좋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드시고 있는 술, 그리고 지금 태우시고 있는 담배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한방으로 가건 양방으로 가건 둘 다 지켜주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스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내 인생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기차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잘 의지를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방치료에서 좀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주의 깊게 잘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하다가 제일 놀랐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보통 미나리가 되게 간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간 손상이 생겼는데 미나리를 먹고 생겼어요. 네, 그것도 돌미나리나 이런 걸 드시고 생겨서 그때 좀 이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게 된 건데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를 별로 못 느껴봤던 게 이게 의약품용 한약재라 그래서 GMP 인증이라는 어떤 인증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농약은 들어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중금속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기준들이 생각보다 빡세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곶감보다도 수백 배 좀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품이나 약재나 이런 것들이 의약품용 약재가 아닌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금속이나 안 그럼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들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벌나무 물 사실 아까 얘기 나온 것들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드시는 분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약재물이나 이런 거 이미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드시다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조금 제가 좀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드시다가 증상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꼭 한의원이나 안 그러면 어떻게든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는 황달이에요. 노란 식으로 이제 손끝이 노래지거나 특히 눈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밑에가 노랗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경우예요. 우리 간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 노폐물들을 정리해서 담즙이라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잘 버려지지 않으면 간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피부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럼 많이 가려워져요. 가려운 증상이 있을 때는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원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간에 문제가 되면 담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명치가 막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사실 똥 색깔을 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변이 잘 안 되고 시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약제물을 드시거나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드시다가 또는 내가 B형 간염 환자인데 음식을 먹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황달이나 가렵거나 안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대변을 잘 못 보게 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한의원이나 근처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서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약의 간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이런 것들 벌나무나 뭐 다른 미나리나 내가 안전했다고 생각하던 식품들에서도 문제가 잘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용 한약재가 안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걸로 봐도 안전성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나오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한약을 주고 간이나 이런 기능들이 나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한 논문들은 옛날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도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한의사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한약을 먹이고 있고요. 저도 끊이지 않고 4년, 5년씩 계속 끊지 않고 계속 먹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봐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 연구 결과는 또 재밌는 논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약에 대해서 6,800명 대상으로 이제 간 손상을 체크를 합니다. 입원하기 전에. 그리고 퇴원할 때 간 수치를 체크를 해요. 근데 이 재밌는 연구 결과는 여기가 간 전문 한의원이 아니고요.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척추 전문 한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척추 전문 한방병원에서 간은 잘 모르고 척추를 잘하는 한방병원에서 척추 관련 한약들을 여러 가지 복용을 시켰는데 환자들 중에서 처음에 간 손상이 있었던 환자가 그러니까 입원할 때 이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생긴 상태로 입원했던 사람들이 35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129명으로 손상 환자가 퇴원 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한의사에게 전문적으로 처방받으면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간을 목표로 처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간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우가 빈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64% 정도나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간건비탕이나 이렇게 특정 간 관련된 집중 처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들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약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간염이 있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방치료 부분에 대해서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으로는 간에 대해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서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내가 간과 관련된 좋은 거 무엇을 먹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과 관련돼서 나쁜 거 무엇을 먹지 않을까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나쁜 거 한두 개 들어가면 문제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산에 나무 여러 개 심어도 불 한 번 지르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식품들을 먹지 않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한방치료 자체가 몸을 좋게 해주고 면역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이 되거든요. B형 간염이. 그런 재발률을 좀 감소시켜주는 치료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몸이 좋아지다 보면 이 B형 간염이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재발하면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나 안 그런 간암 쪽으로 진행되는 빈도가 조금 높아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몸 자체를 좋게 해주고 체력을 좋게 해주고 기력을 좋게 해주는 순한 치료법들을 장기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당뇨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요즘에 걱정이 좀 크시겠어요. 예, 예. 예.
지난 10년간은 별다른 이상 없이 네, 예. 요전에도 이제 한 달 전에 가서 약을 지어갖고 오면서 검사도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검사 이상에는 당만 올라갔을 뿐이지 다른 데는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당이 좀 관리가 잘 안 돼갖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요새는 채식을 좀 많이 하느라고 하는데도 배만 많이 고프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뭐 저희는 시골에 살거든요. 강원도 예. 평창 살아갖고 아, 일도 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냥 뭐 저기 일도 별로 안 하고 이래 놓을 것 같으면은 뭐 그냥 가서 뭐 입원도 한다던가 그러는데 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좀 못 돼갖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아, 예, 예. 네. 일단은 당 수치라는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하고 관련이 제일 깊습니다, 어머니. 네,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쌀, 탄수화물이 결국 당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밥 양을 좀 줄이고 예, 그 다음에 쌀을 먹더라도 보통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하얀 쌀보다는 네,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거칠은 현미를 예, 저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예, 하지요. 보리쌀하고 현미하고 예. 뭐 이제 조, 예, 쌀 좀 이렇게 예. 쌀 한 공기에 뭐 이렇게로 네 가지를 섞어서도 먹고 콩도 이제 검은 콩도 먹고 그렇죠. 농사를 지니까 예.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 먹는데도 밥은 많이는 안 먹어요. 한 반 공기 예. 정도 먹는데도 이제 채식을 많이 하고 고기 종류는 별로 많이 안 좋아해갖고 예. 그래 놓으니까 배가 빨리 고프고 힘이 더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머니 오히려 네. 적당량의 육류를 드셔주시는 게 예. 과일 혹시 좀 많이 드세요? 아니요, 과일도 못 먹어요. 요즘 못 드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적당량의 육류를 드셔주시는 게 네. 이 공복감을 좀 해소시키고 예. 그 다음에 기력도 조금 채워주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배가 꺼지지 않아서 다음 끼니 아니면은 이제 간식을 네. 제한하는데 조금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율무 있죠, 율무. 예. 예, 그게 이 공복감을 좀 많이 줄여주고 뱃속에서 이제 포만감을 늘려주기 때문에 네. 예,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어요. 네. 그것도 율무도 밥해서 먹고요. 예. 전번에 그래갖고 이제 율무하고 보리쌀하고 예. 현미 또 검은 진우니 콩 요거 해갖고선 예. 미숫가루를 만들어 갖고 와서 예. 먹었는데 예. 그걸 저기 설탕은 안 넣는데 그 누숫가인가 그걸 조금 넣으라 했더니 그게 좀 달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거를 예. 우유에다 섞어서 먹었는데도 그게 당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좀 맛이 없게 드셔야 돼요. 예,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이제 우리 아저씨가 계시니까 그거는 그냥 드리고 예. 이제 그것도 다시 해서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운동을 네. 어머니 많이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줄이세요. 줄여요. 예. 왜냐면 네. 운동을 내가 먹은 양보다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허기를 지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꺼져서 금방 또 밥 생각이 나고 속이 허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식사를 더 많이 자주 하게 돼서 예, 오히려 당 수치에는 좀 안 좋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운동은 네. 별로 그렇게 좀 내가 많이 한다 생각이 안 드실 만큼만 해주세요. 주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3-4번씩 걷는데 네. 1시간 정도 거의 걸어요. 그럼 그러니까. 양을 조금 줄이셔서 조금 줄여요. 예, 왜냐면 연세가 계속 이제 한 살 한 살 드셔가시는데 예. 운동량은 계속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체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과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어머니. 한 30분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돼요. 그렇게 한번 예, 해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간염으로 7년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예, 그게 그동안은 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활동성 간염 양성이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많이 좀 좋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한 보름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그 바이러스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네.
다른 네. 뭐 불편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피곤하시다든가 소화가 좀 잘 안 되신다든가 아니면 옆구리가 좀 그득하다든가 그런 증상들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피곤하기는 뭐 농사지니까 봄에는 꼭 피곤해서 그런 거 있었는데 좀 없고 가시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그러면 괜찮게 잘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서 예, 예. 좀 수치가 올라가시고 바이러스 양도 수치도 좀 증가하시고. 예, 예. 예. 그 혹시 뭐 근자에 들어서 뭐 좀 무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술을 좀 드셨다든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다든가.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고 예, 예. 술은 가끔 조금씩 먹었어요. 아이고. 많이는 먹지도 않고. 아버님이 잘 아시면서 그 술을 드시면 안 되지요. 그게 한두 잔, 좀 많이는 안 들었을 때 가끔가다 한두 잔씩 먹었거든요. 예. 그런 것뿐이 없었어요. 그 제가 말씀 듣기로는 아버님 예, 좀 음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활동성이시거든요. 예, 예. 활동성이라는 얘기는 예. 이 간염이라는 병은 우리 예. 화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활동성 간염은 예. 아직 분출을 하고 있는 활화산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두산 천지에 가면 물이 고여 있고 백두산은 예전에 화산 분출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쉬고 있는 화산이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비활동성 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병이 생길 염려는 별로 없는 거죠. 몸이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아버님처럼 좀 뭐 한두 잔 술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예.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급할 거는 없습니다. 비활동성의 경우에는요. 예, 근데 예. 아버님은 아직까지 항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예. 두 가지 항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되신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항체 형성을 하는데 먼저 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사실은 이렇게 가끔씩 한두 잔 하시는 이런 술조차도 예.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해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알면서도 하는 순간에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간염이. 예. 요즘에 이제 치료법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진단도 수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이게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간 손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예. 회복이 잘 안 돼요, 아버님. 그러면 이 간에 활동하는 부위 자체가 점점 간에 이런 유효 실질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 잔 술도 사실은 컨디션에 따라서는 큰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문의 주신 게 벌나무였죠? 예. 예, 그게 벌나무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간에 좋다고, 간에 예. 이제 효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나무 종류예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약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버님. 만약에 이게 약효가 정말 뛰어났으면 벌써 네. 한의사들이 약재로 아마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인진 쑥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의사들이 약재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네. 칡뿌리 같은 경우는 간 쪽에 이제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하고 요즘 들어서 또 헛개나무가 좀 많이 이렇게 유명을 해졌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지구자라고 헛개나무 열매를 이제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예. 근데 이 벌나무는 약재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약효가 사실은 미미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약재가 아니기 네.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간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이런 인터넷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드시고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다. 예. 그래서 자기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걸 드시고 간 수치가 5배가 올라가고 황달이 생겼다. 2주 만에. 벌나무가 좋다고 해서 선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예. 간 수치가 5배 상승하고 황달이 와서 큰 고생을 했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떤 분은 간 수치가 원래 정상이었는데 네. 10배가량 뛰어 오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수치도 2만이 넘어가도록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헛개나 벌나무 드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더래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드셔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잖아요. 또 가볍게 이렇게 차처럼 복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체질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거를 전문 한의사한테 한번 네. 인근의 한의사한테 가셔서 방문하셔서 내 체질을 한번 봐주고 이게 맞는가 한번 상담을 좀 요청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 괜찮습니다 아버님 드시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차처럼 조금씩 드시면서 한번 반응을 좀 보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편하게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만약 약하고 같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게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체질에만 맞는다면 약하고 같이 복용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약을 안 먹고 이걸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약은 네. 계속 항상 계속 드셔야 되고 이거를 살짝 드셔보시고 이제 예를 들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죠. 예, 예, 그렇죠. 맞죠. 예, 검사를 받기 한 일주일 전에 좀 살짝 드셔보세요. 그리고 수치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간경화, 간염, 간암 요런 경우에 지금은 현대 시절에는 양방의 이제 치료 요법들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주 치료는 양방 치료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양방의 치료 요법에도 허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이 치료 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신 간염 환자분들,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양방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이제 치료로 한방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양 한방 간에 따로 직역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둘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들도 아주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 있고요. 한약 산업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양방 치료를 주 치료로 하다가 부작용이 심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한방 치료로 전환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호가 들어간 소시호탕, 시호계지탕 등등의 약 처방을 통해서 간염의 수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 예. 언제부터 이러신 건가요? 한 2년 전부터요. 2년이요? 좀 예. 오래 되셨네요. 예, 그동안 어떤 치료들 받아보셨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네. 또 한약도 먹고 또 병원에서 네.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네. 큰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MRI 큰 이상은 찍어보니까. 없다고 하던가요? 예, 아, 네. 근데 머리가 계속 시리시다는 거죠? 시리고 네. 추위를 많이 타고요. 몸 전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면서 그 중에서도 머리가 심하신 예. 거죠? 네. 다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머리 부분이 계속 시려서 여름에도 모자로 써야 돼요. 여름에도요? 예,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모자로 써야 되고. 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예. 2년 전에 예. 이 증상이 처음 시작될 즈음에 예. 특별히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목욕을 하고 네. 밖으로 갑자기 나갔다 오고 또 이제 추운 곳에서 잠깐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는 머리가 띵 하면서 멍멍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평소에 그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증상은 없는데 네.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부터 이명 증상도 생기더라고요. 이명도 생기셨다고요? 예. 어깨가 뻐근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혈압약은 그때부터 드시기 시작하신 건가요? 혈압이 예. 높아지셔서? 예, 그러면서부터 눈이 막 뒤에서 땡기는 것처럼 네. 그리고 뒷목이 막 뻐근하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압을 재보면 140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 이명은 소리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세요? 아니면 좀 은은한 소리가 들리세요? 이 새 하는 소리요. 새. 네. 어머님 그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 우선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그중에서도 특히 머리가 시리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예. 몸의 양기가 이제 손끝, 발끝 그리고 머리까지 예. 잘 퍼져나가지 못할 때 이렇게 춥고 시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예. 일단 전체적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들을 그런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 경우는 이 몸에 전체적으로 양기가 떨어지면서 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이게 개선이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예. 치료를 좀 꾸준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몸에 전체적으로 어떤 양기를 기르고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예. 한의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예.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아, 근력 몸에 운동이요? 이제 그냥 걷거나 뛰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 말고요. 예. 근육이 생기는 운동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몸에 이제 근육이 좀 생기면 예. 근육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근육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근육 운동을 통해서 예. 근육을 좀 많이 만드시면 몸이 좀 확실히 좀 더워져요. 그래서 추위도 좀 덜 타게 되고 예. 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아. 좀 운동하는 것 자체가 순환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예.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또 이제 배에 핫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어쨌든지 배에요? 간에 이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예. 여기 사방팔방으로 이제 에너지를 보내서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소화가 잘 되고 배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예. 배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소화도 안 됐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 손에 보시면 예. 요 가운데 있잖아요. 예, 예. 요 가운데 요쯤에서부터 요 손목 위에 손목 정도까지 예. 이런 식으로 지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럼 이게 몸을 좀 따뜻하게, 예. 은은하게 이게 좀 따뜻하게 데우는 혈자리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예. 몸이 좀 더 따뜻해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형 간염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비형 간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사정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형 간염이 그 자체로 질병으로 있을 때 증상이 위험하게 나타나거나 하진 않지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쉽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점점 진행되어 간다는 점이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자주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이고요. 또 암 발생률은 6위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고 나면 이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간염이 있을 때 이것이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담배를 피지 않는 것과 술을 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술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흔히 자주 하는 말들이지만 비형 간염에 있어서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셨을 때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해서 담배나 술은 꼭 끊어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뭐 한약이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 비형 간염을 한방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약인성 간 손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쓰는 양방약들이 8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음식들과 한약 이런 본초들로 인해서 이제 간 손상이 일어난 경우가 한 16% 정도로 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한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약재들도 있고 간을 회복시키는 약재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걸 드시고 안 드시고 하기보다는 꼭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형 간염 치료를 한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요. 2016년도에 대만에서 이제 10년 동안 장기간 이제 추적 연구를 해 보니까 한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비형 간염 환자들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이나 이런 치료에 한방 치료가 강점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고 치료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